보시면은 이 창이 있는데 이 창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안 나타나요.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이 창이 꼭 필요한데요. 이게 칼라와 관계된 창이에요. 그래서 이 창에 대한 조절을 하시려면 뷰에 보시면 윈도우가 있어요. 이 윈도우에 대한 레이아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윈도우들을,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창, 열려있는 창, 그 다음에 이 윈도우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,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비디오 스코프 창이에요. 비디오 스코프 창은 이렇게 없애면 없어져요. 다시 뷰에 가서 윈도우에서 비디오 스코프를 누르면 비디오 스코프 이렇게 뜨죠. 근데 이 비디오 스코프는 나중에 영상들을 다룰 때 좀 더 디테일한, 나중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다 이런 스코프, 쉽게 얘기해서 그래픽이죠. 그래픽. 그리고 수치들, 데이터 값을 보는 거예요. 영상이 얼만큼 밝기가 되어 있느냐, 칼라는 어떻게 퍼져 있느냐. 이제 나중에 칼라 커렉션이나 칼라 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창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지금 뭐 굳이 지금은 띄워놓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닫아 놓을게요. 저는 나중에 비디오 스코프를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설명할 가장 기본적인 거는 키 작업이에요. 키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레이어에 대한 개념, 굉장히 그 영상 작업에 있어서 키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, 키라는 거는 그야말로 열쇠예요. 열쇠. 그래서 어떤 열쇠를 적용할 거냐, 예를 들어서 합성도 키이고,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들어보셨죠. 크로마 키, 루미넌스 키, 루마 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, 그러니까 밝기에 의해서 키를 만드는 것. 그러니까 키잉이라는 표현은 다 영상을 합성하는 거를 키잉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배울 것 중에 하나가 키프레임이라는 작업인데, 키프레임은 영상을 움직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위에서 이 스크롤, 이 크기를 늘리는 창은 버튼은 스크롤이에요.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을 늘리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들고, 베가스에서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고요. 그 움직임에 또 여기 밑에 버튼을 보시면은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시면은 좌우로 움직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주셔도 창이 스크롤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. 버튼들은 나중에 조금씩 필요하시면 만져보시면 되고요. 자, 여기 이제 얘를 이렇게 잡아서 늘리시면은 이 창들이 다 이렇게 커져요.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잡아서 볼 수 있는 창이 되고요. 이 영상, 지금 이 사진의 속성을 보려면 이 창을 보면 속성이 나와요. 그래서 조그만한 요 세 개짜리의 버튼을 누르면은 속성이 나와서 각종 속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. 뭐 등등등. 자세한 거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거, 이벤트 펜 앤 크롭이라는 거예요. 여기 보면 네모난 이렇게 버튼이 나오거든요. 네모나게 이렇게 만드는 버튼이, 이거와 FX, 이거는 비디오 FX를 얘기하는 건데, 이벤트 FX, 요 두 개의 버튼은 꼭 잘 아셔야 돼요. 요 버튼 같은 경우는, 자,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건 스크롤 버튼입니다.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을 통해서 스크롤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 이 영상 전체 크기인데,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가운데 F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. F. 이 F자와 요 끝에 라인들이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의 밑에 보면은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포지션에서 이 영상을 0부터 5초까지로 되어 있는 영상이에요. 사진이지만 뭐 영상과 사진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 사진에서 0부터 5초까지의 중에서 내가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작업을 할 건데, 포지션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. 어떻게 이동을 시키느냐, 베가스가 이 사진을 줌인, 그러니까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F 숫자를 거꾸로 줄어드는 거예요. F가 이렇게 줄어들면 사진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F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확대가 되는 의미죠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얘를 지금 요 점이 놓여 있는 요 곳에서는,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
5개 5초니까 이 점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. 이렇게 클릭을 하면 움직여지는데, 자, 처음 시작할 때는 요 위치에 있고, 끝에는 맨 끝에 이 버튼의 포지션에, 이 포지션 라인의 맨 끝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라. F 값을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. 즉 여기 점이 하나 생겼죠. 요 점이 뭐냐면 지금 사진이 이렇게 줌인 되는 점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놓고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초 동안에 시작점은 사진 그 영상 크기하고 딱 똑같이, 그 다음에 F 값을 이렇게 쭉 줄였더니 결국은 나중에 요 점에서는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화면이 줌인 됐다는 얘기죠. 자, 이 상태로 놓고 닫습니다. 그리고 플레이를 할게요. 네, 이렇게 줌인 되는 거예요. 예. 그 반대도 되겠죠? 예를 들어서 얘 버튼 내 이 점 값을 제가 뭐 굳이 지우지 않고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. 끌고 드래그를 해서 끌고 옮겨요. 예. 새로 하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얘는 처음에 이 시작점은 점의 값은 여기고, 여기는 다 여기까지 끝까지 사진이 끝까지 나온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줌 아웃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점의 값을 지정을 해놓고 점을 위치로 옮겨 다니면 이 점에 따라서 이 점에 입력된 이 점을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F가 어디에 가 있는지,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, 얘 점을 이렇게 클릭을 딱 하는 순간에 F 값, 원래 지정된 값의 위치로 가요. 자, 이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,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왼쪽 상단에 보면 포지션에 width, 그러니까 height, x 센터, y 센터,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width 넓이죠, height 높이고, x 센터, x는 가로축을 얘기하는 거예요. y 센터, 세로축을 얘기하는, 그 포지션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요 점을 찍어 볼게요. 이 숫자를 보세요. 한번 맨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의 점은 4428, 값은 뭐 높이는 여기, x센터는 여기, 이 값을 이렇게 수동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보통 이 직관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값을 나중에 디테일할 때는 조정할 수 있지만, 대개의 경우 그럼 이 점 값과 요 왼쪽을 좀 주시해서 보세요. 그 다음에 이 점 값이 틀리죠. 네, 이 점의 값이 결국은 이 포지션을 결정하는 거예요. 그걸 우리는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값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, 내가 이 포인트들을 여기에다가 옮겨 넣었다. 그 중간에다 혹시 포인트를 또 더 만들고, 자, 그럼 이렇게 해보죠. 1초에는 이만큼이고 시작점에는 여기다가도 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. 그러면 여기 보면 점을 키프레임 인서트라는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. 파란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키프레임 인서트,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생겨요. 그럼 이 점의 값을 또 내 나름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점마다 다 지정을 하는 거죠. 점을 생기게 한 다음에 그 점의 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자, 이렇게 제가 지정을 했다고 치면은 올록볼록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지금 되는 건데, 한번 보시죠.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,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의 개념은 모든 영상이 다 똑같습니다. 사진이든 아니면 영상이든 마찬가지인데, 이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림의 그 느낌이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줌인 줌아웃을 하는데, 줌인 줌아웃은 여기 보시면 aspect ratio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왼쪽에 이 작은 버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, 이 왼쪽에 작은 버튼들에 따라서 값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, 성향이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자석, 스냅핑 하는 거,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. 지금 이건 다른 데서도 쓰여 있는 거. 중요한 거 여기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지킬 것이냐, 지키지 않을 것이냐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을 지켜서 움직일 것이냐, 아니면 지키지 않을 것이냐. 자, 이거를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 F 값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. 예. 지금 보이시죠? 이 줌인 줌아웃, 이 사이즈의 변화를 그러니까 맘대로 주고,
자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이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지키면, 락을 딱 걸어버리면 가로 세로 비율로 같은 비율로만 지금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. 요거에 따라서 줌인 줌아웃의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뭐 센터를 about center 그래가지고 센터가 어디로 할 것이냐 이거를 지정을 해주는. 네. 그 다음에 센터로부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. 이제 나중에 이 키프레임 작업들은 사실은 더 디테일한 작업이 많아요. 이 키프레임은 영상 작업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키프레임 작업이에요. 그리고 이 십자가 여기 표시가 XY, 프리리 XY를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Y축만, 이렇게 하면은 X축만 움직일 수 있어요. 위로 해도 안 가요, 영상이. 그래서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고, 이렇게 되면 세로로만 움직일 수 있는, X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. 여기 왼쪽에 작은 버튼, 이거를 제가 화면을 확대해 드리면 좋은데 확대가 안 되네요. 뭘로 확대하지? 네. 나중에 편집할 때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요 작은 버튼, 왼쪽에 십자가 있는 요 버튼들이고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줌인 줌아웃의 원리입니다. 그리고 이 버튼들은 밑에 있는 이 키프레임에 있는 생성된 이 밑에 있는 버튼들, 포지션에 생성된 버튼들은 그냥 지우고 싶으면 위에다 놓고 딜리트 버튼 누르면 돼요. 딜리트 시키면 다 없어져요. 수동으로 하려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버튼, 키프레임을 딜리트 하겠다, 요걸 없애도 마찬가지로 없어집니다. 시작점은 없어지지 않고요. 맨 앞에 시작점은. 네. 그래서 얘를 처음에 나 잘못했네,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래 그러면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놓으면 돼요. 맨 위에 그리고 내가 어떤 움직임을 저장을 했다거나 어떤 걸 만들었다고 할 때 이거를 기억시킬 수도 있어요. 세이브 버튼 해가지고 내가 만든 그 움직임의 값을 기억을 해서 그걸 다른 데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이 움직이는 거를 자, 줌인을 이렇게 하는 값을 만들었다 칩시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만들어지잖아요. 이렇게 줌인, 줌아웃 이런 값이 만들어졌어요. 근데 이걸 이 옆 사진에 두고 똑같이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. 옆에 있는 영상에도. 그랬을 때 이 값을 제가 저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킴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거예요. 이 값을. 그러면 이 값이 저장이 돼요. 지금 내가 만든 값이. 그러고선 여기서 얘를 다시 할 때, 자, 내가 만든 값 중에 킴이라는 걸 불러와. 그러면 킴 불러왔어요.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영상 작업을 할 때 똑같이 돼요. 그래서 요 저장하고 세이브하고 그 값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다른 데서.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갔지만 그 다음 사진도 똑같은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이 값들이 키프레임을 내가 작업한 요 점들의 값을 저장을 시킨 거죠. 이 킴이라는 데에다가.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베가스가 좋아지면서 나온 건데, 예를 들면 얘를 그냥 컨트롤 C 합니다. 얘를 영상을 갖다 놓고 컨트롤 C를 해요.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값들이 지금 잠깐 복사가 된 거예요. 그러놓고 오른쪽 다음 영상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놓고 하면, 오른쪽 버튼에 딱 누르면 Selectively Paste Event Attribute라는 게 떠요. 그 페이스트를 그냥 이벤트만 하는 거냐,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값들 중에 뭐만 얘한테서 A라는 영상에서 B 영상으로 옮겨올 것이냐를 하면 이펙트도 옮겨올 수 있고 펜크롭 세팅도 옮겨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펜크롭 세팅을 옮겨왔다.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지금 두 번째 영상도 펜크롭 세팅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움직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움직임을 다른 영상들에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. 자, 이게 왜 영상에서 중요하냐 하면, 사실 영상 할 때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자막 작업을 할 때, 예를 들어서
이제 자막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. 샘플 텍스트라는 자막을 할 때 자막의 움직임을 만들어요. 일단 바꿔볼게요. 자막 연습이라는 자막을 만들어요. 근데 이 뒤에가 색깔이 잘 안 보이죠. 그러니까 이 색깔이 안 보일 때 이 자막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. 근데 자막 디테일은 색깔이 안 보이니까 일단 색만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파란색이나 짙은 색으로. 근데 글씨가 너무 얇으니까 두껍게 하고 폰트를 바꿀게요. 뭔가 잘 보이는. 이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에 뒤에 라인을 줄게요. 드로우 아웃라인을 해가지고. 그럼 조금 이렇게 노란색을 주니까 눈에 확 띄죠. 그러니까 자막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. 이 자막을 해가지고 얘를 그냥 이 영상 위에서 자막을 그냥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를 이펙트를 줘서 등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.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 페이드 인 되는 거죠. 자막이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자막을 초수를 맞춰가지고 페이드 아웃 뭐 이렇게 되는 건데, 이 자막을 페이드 인 아웃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얘도 움직이는 자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벤트 펜앤크랍에 들어가면 펜크랍을 통해 가지고 키프레임 작업을 해서 얘도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움직이는 값을 만들어 놓고 자막을 이만큼 크게 하겠다.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을 해 놓고 하면 자막도 커지는 거예요. 날아가는 거죠. 커서 날아가는 거. 그러면 얘도 커졌다 작아졌다를 같이 하겠다. 그럼 이 값을 옮겨 가지고 뭐 이 값들을 키프레임 작업을 하는 거죠. 얼만큼 크기로 갈 것이냐. 여기 또 해서 다시 안 보일 땐 스크롤입니다. 이 값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날아가겠죠. 자막이 커졌다 작아졌다. 이게 나중에 이제 싹 사라지는 뭐 그런, 뭐 이런 식의 영상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막의 크기나 자막의 움직임, 무빙 뭐 이런 것도 이 이벤트 펜크랍의 그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포지션에 어떤 것들을 줄지, 어떤 값을 줄지에 따라서 이 자막이 혹은 영상이 커지고 작아지고를 할 수 있어요. 이거를만 잘 써도 사실 되게 재밌는 그 영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이 이벤트 펜크랍, 예를 들면은 사진들 갖고 슬라이드 쇼를 한다든지, 사진들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줌인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 그 슬라이드 쇼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. 사진들을 이렇게 줌인하면서 그 안에 자막을 이렇게 하나씩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두 다 지울게요. 얘를 지우고 줌인만 하겠다. 그러면 얘 줌인 값을 가운데에 위아래에 값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죠. 그리고 이 줌인 값을 컨트롤 C 해서 오른쪽 셀렉티브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벤트 펜크랍의 세팅을 똑같이 해주겠다. 이렇게 세 장을 동일하게 했어요.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할 때는 아니지만 여기에 디졸브, 약간 페이드, 서로 자막을 영상을 페이드를 시키겠다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막은 이렇게 되지만 영상들은 계속 가면서 줌인이 되는 이런 느낌으로.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? 제가 하행일에서 아주 자주 쓰던, 자주 늘 하던,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사진들만 갖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줌인하면서 디졸브 쳐가지고 그 다음 사진으로 넘기고 그 다음 사진으로 넘기고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작업, 뭐 일종의 테크닉이라면 테크닉 뭐 하여튼.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. 모든 영상들은 이렇게 키프레임 작업을 해야 된다. 영상이 움직이는 작업을 하려면 이 키라는 개념은 지금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
아시죠? 어떤 게 프레임인지. 한 장의 사진이 프레임이잖아요. 근데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즉 열쇠가 되는 프레임이 있어요. 열쇠는 뭐냐면 이 앞에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값을 내가 만들어 준 거예요. 자, 이 지점의 그 프레임에서는 위치가 여기야.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 지점에서는 이 영상의 위치가 어디야? 라고 이 두 프레임 사이를 움직이는 거예요. 영상이. 그 동일한 속도로. 이 키프레임도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더 있으면은 뭐 디테일하게 가면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, 스무드하게 움직일 것이냐, 샤프하게 움직일 것이냐, 뭐 이렇게 키프레임까지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이 키프레임이 되는 값들을 중간에다 막 넣어주면 그럼 그 중간에 값까지 또 키프레임이 생기고 그래서 키프레임들이 여러 개 생기면 그걸 이제 이어서 키프레임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사진이지만 다른 영상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고 뭔가 움직이는 활동 사진도 만들 수 있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이 키프레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작업이 이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키프레임이라는 게. 네, 그래서 지금 요 키프레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포지션을 갖고 키프레임을 지금 했지만 나머지 나중에는 이제 오브젝트나 어떤 것들을 뭐 따라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모션을 트래킹을 해야 된다든지 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파낸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다 이 키프레임 작업들의 가장 근간입니다. 어떤 것들 하나하나 프레임마다 값을 지정해 줘 가지고 그 값의 움직임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. 그게 가장 이제 키프레임 작업의 핵심 요소예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자막 작업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자막으로 넘어갈게요. 이게 바로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. 예, 이것도 영상도 뭐 별로 다르지가 않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제 영상 중에서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잖아요. 얘가 좌에서 우에서 좌로 이렇게 패닝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얘를 영상 자체를 움직임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여기까지 했을 때 얘를 줌인을 더 한다든지 네. 그럼 끝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줌인하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 네. 이렇게 얼굴로 줌인하는.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영상의 느낌이 지금 원래 갖고 있던 영상의 이미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속도와 이 속도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. 그런 이 패닝 이벤트 펜 앤 크랍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느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포지션을 바꾸면서 키프레임화 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. 그 작업은 이 밑에 창에서도 할 수 있고 위에 숫자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. 네.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. 여기서 그것만 되느냐? 아니에요. 여기 보면 로테이션도 있잖아요. 이 로테이션도 포지션에 들어가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로테이션을 딱 하면은 앵글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이 앵글을 바꾸는 거는 나중에 네. 여기서 이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. 이 동그라미를 따라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로테이션 되는 앵글 값이 나와요.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나는 앵글이 이 앵글이 아니면 좋겠어. 이 앵글을 바꾸고 싶어. 그럼 이 로테이션 되는 포지션 이렇게 바꿔주면 이 값이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줌인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. 한번 볼까요? 어떻게 나오는지. 네, 이런 식으로 앵글 자체를 로테이트 하는 것도 영상에서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키프레임이에요. 그러니까 맨 최종점의 그 키프레임에 내가 어떤 값을 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값이 변화진다는 거. 이거는 만져보고 해보지 않으면 좀 사실 감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아마 그림으로 보시면 뭐 대충 이해는 가는데 이게 뭐지?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F 값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와 반대예요. 나타난 값이. F 값에서는 지금 F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사진은 안 움직이잖아요. 근데 실제 영상에서는 F가 돌아가서 이렇게 반대로 이 F 값이 이렇게 사진의 앵글이 반대로 돌아가는
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베가스, 저도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하다가 베가스를 할 때 이게 좀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F 값을 움직여서 줌인 줌아웃을 해야 되고, 이 F 값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. 근데 이제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안 다뤄보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, 네, 어렵진 않을 거고요. 처음에는 좀